북드라마 시작한 지 벌써 몇 주째, 한 달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근데 잘 못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북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방법은 어떤 책은 그냥 듣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 책은 내가 꼭 읽어봐야 되겠다. 나한테 정말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이야.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서의 좋은 점과 가이드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 책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읽으면 사실은 제 말 듣는 거에 10배 이상의 훨씬 더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 책은.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큰 깨달음, 살면서 내가 이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했었지?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서 20% 정도가 저는 인간관계, 심리,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나는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모르는 게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그 무엇을 드러내고 알고 그걸 활용해 봤을 때 나의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한 성장의 축을 담당해 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도 너무 좋았어요. 책 표지도 멋있고, 이 책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리서처,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면서도 박사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의 한 심리의 한 축을 연구를 한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한 여성 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은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에요. 이 위에 이렇게 써여 있네요.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미국 아마존 대인관계 분야 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초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또한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에서 한번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테드에서 정말 몇 천만 회 조회가 이루어진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 인터뷰한 거랑 몇 가지 들어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자, 먼저 그러면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 책은 이런 분이 읽으시면 좋아요. 평소에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난 너무 모자라요. 전 자신감이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끔은. 전 제가요, 초라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 있죠. 자신의 약점, 취약성을 잘 들여다보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시작할 때 결심은 하는데 그걸 실행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약점, 취약성, 난 부족해, 난 초라해, 여기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을 읽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을 수 있어요. 한 50페이지 읽으면서 어우, 너무 어려워. 예. 그렇다면 어디를 읽으시냐면 이 책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리딩 가이드가 맨 뒤에 있어요. 자, 리딩 가이드 먼저 읽고 리딩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간단해요. 리딩 가이드를 읽고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의 문제점, 여러분이 의문점들을 이 책에서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이 책을 읽고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취약성이 뭐야?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엄마가 있어요. 자, 이 엄마는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못 읽어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농사 졌거든요. 농사 짓다가 20살이 좀 넘어서 일찍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5을 낳아서 이 엄마는 키웠습니다. 이제 연세는 75세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 엄마는 글을 못 읽는 게 이 엄마의 가장 큰 취약성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이거 계약서야,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써갖고 오래. 엄마 읽어보고 나서 이거 할지 안 할지 결정하래.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을 하라고. 읽어보고 결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특히 은행에서 뭐 할 때, 뭐 대출 받을 때 서류 쓰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엄마는. 그래서 이 엄마는 자신의 취약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취약성 앞에 사람의 태도가 둘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취약성을 들키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취약성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뭘 해요? 엄청 발끈해요. 그러니까 은행 가기 싫다니까 자꾸 가자고 지랄더라고 그냥. 그런 거 이거 니네가 읽어 니네가 사인하면 되지. 그 아빠 오면 말해. 니네 꼭 이런 걸 바빠 죽겠는데 엄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승질을 벌컥벌컥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취약성을 건드리려고 할 때마다 아우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취약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걸 무서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자존심 상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자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데 왜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 건드렸어.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혹시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날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취약성을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 취약성 안에 큰 취약성을 가둬두고 큰 빌딩을 진 거 아닐까? 여기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취약성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안에서 크는 아이들은 금기사항이 많아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를 조심스러워하고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신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취약한 상태로 아이들이 크게 됩니다. 사실 엄마가 이런 자신의 취약성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 막 이러면은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래서 엄마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취약성 위에 빌딩을 진 사람이죠. 그 빌딩 근처 가서 놀면 나는 뒤지게 맞아, 혼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모가 이러면 아이들도 되게 취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낼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취약한가? 나만 그런가? 어떨 것 같아요? 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모든 사람들은 취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더 취약점이 강한지 아십니까? 자기 평가를 외부로부터 하는 사람들이 취약점이 강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남의 평가로부터 내 취약점을, 그러니까 남의 평가로부터 내가 형성되는 사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평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우리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다 취약해. 취약하지 않은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취약점을 데리고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걸 뭘로 사는지 아세요? 이 책의 결론은 바로 이걸로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라. 자, 아까 그 엄마 온 마음으로 한번 대해볼까요? 취약적인 마음으로 대해서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니네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자꾸 숨지 말고요. 더 숨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봅시다. 이렇게 하겠죠. 온 마음. 엄마는 나는 말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모르지만 난 니네 진짜 잘 키웠어. 애들 얼마나 잘 키웠나 내가. 애들 불러서 얘기하는 거. 엄마는 있잖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단다. 그래서 엄마가 글을 못 읽어. 그래서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사인하거나 학교에서 갖고 온 거에 예 아니요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 엄마가 그래서 되게 화냈던 거야. 근데 엄마 이제부터 한글 배우려고, 엄마 검정고시 보려고, 중졸 고졸 엄마 이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할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취약성을 놓고 거래를 한 거죠. 내 취약성을 숨겼어요? 꺼냈어요? 꺼낸 거죠. 자, 꺼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취약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장점이자 힘입니다. 뭘까요? 자, 내 취약성을 드러내서 그걸 내가 한번 해봤어. 여태까지 너무 창피해서 글을 못 읽는 게.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봤어. 그럼 뭐와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마음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취약성은 용기를 내서 뭘 해요? 내가 실행을 할 때 취약성은 다른 감정으로 전환됩니다. 2차 감정. 취약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갖다 숨기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숨겨. 근데 이걸 꺼내서 어쩔래? 그리고 갖다 끌어냈어. 그랬더니 그 어쩔래가 용기 있게 실행을 하면서 이상한 감정들과 생소한 감정들과 만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왜 이렇게 못해? 창피해 죽겠다. 세상에, 나 이런 건 잘하는구나. 좌절, 실망, 기쁨, 성취. 웃기죠? 아까 취약성은 어때요? 2차 감정으로 진화하지 못한 나의 숨겨진 아주 어둡고 침침하고 어때요? 동적이지 않고 역동적이지 않고 아주 정적인 감정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어요. 정적인 감정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실행이라는 것으로 옮겨오니까 뭐예요? 이제 색깔이 달라졌죠. 좌절, 실망, 응? 그다음에 또 어때요? 기쁨, 작은 성취, 막 이런 것들로 너무 재밌죠? 여러분, 취약성보다는 좌절, 포기, 실망, 한계를 느낀다? 역동적이지 않아요? 감정이 변화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의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장에 나가는 거죠. 2차 감정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 2차 감정은 이제 뭐가 돼요? 나는 이런 걸 딛고 일어났다라는 자존감으로 갑니다. 나를 큰 빌딩 안에 숨겨놓은 막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건데 이 자존심이 아니고 훨씬 더 역동적인 자존감, 쓸만한 감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취약성이 가진 힘이에요. 여기서 제가 2단계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은 22페이지에 초반에 이런 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이란 자신의 가치를 토대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용기와 공감 능력을 지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든 미처 못 해낸 일이 얼마나 많든 나를 긍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 나는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야. 때로는 뭔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 그래도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용감한 사람이야. 실행을 통해서 2차 감정을 만들어낸 두 번째 감정으로 성장한 용감한 사람이야. 여러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취약한 점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 대학을 만들고 네이버 카페 김미경 캠퍼스를 만들 때 거기에 댓글로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분들을 봤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뭘 더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 책을 너무 안 읽었어요. 저는 컴퓨터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뭐가 어때요? 여러분, 취약함으로 적극적으로 거래해야만, 마음 가면을 벗어야만 내 두 번째 마음을 만나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되게 잘 살았구나. 나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나는 그게 능력이라고 몰랐는데 난 취약성을 잘 드러내는구나. 내가 무슨 저의 약점이나 내가 부족한 점에서 막, 야, 나는 그때 어땠는지 알아? 막 얘기하면요. 우리 옆에 있는 최 이사가, 대표님 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창피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야, 뭐가 창피해? 막 말하거든요, 저는. 뭐가 창피해? 그게 열정이었구나. 뭐가 창피해? 그게 용기였구나. 어우, 이게 용기였구나. 이게 내 마음의 용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책에서는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면서 마음 가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취약성이란 나에게 뭐뭐다 라고 우선 정의를 한번 내려보래요. 책을 읽으면서 책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51페이지에 보시면 저자가 여러분에게 내는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취약성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내려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취약성이란 내 용기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 용기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용기를 내서 했을 때 나에게는 항상 취약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창피하고 부끄럽고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내 취약성 포함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온 마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했어요. 그 온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부족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나 약점도 있고 그러나 잘할 수 있고 싶은 열정도 있고 이거 다 포함해서 온 마음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취약성 끌고 가지 마십시오. 숨겨놓지 마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그림 한 장이 그리고 싶대요. 아우, 이건 또 어디서 온 감정인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제가 온 마음, 이거 제가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따 올려주세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되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음가면이라는 책을 한 장으로 내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거구나. 올해, 기해년에 내 마음의 자세는 내 부족함, 내 못남, 내 두려움 나는 끌고 신나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하나의 제 소감을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었어요. 자, 저는 이 리어카 안에 이런 걸 끌고 갈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리어카 안에 뭘 끌고 가실래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북 액션입니다.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마음 가면이라는 책, 브레네 브라운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북 액션은요. 바로 이겁니다. 취약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에세이처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는 내 취약성을 감추고 숨겼던 경험이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죠. 이걸 감추고 이걸 숨기고 드러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취약성은 이겁니다. 라고 쓰세요. 알고 인정해야 취약성은 어때요? 2차 감정으로 옮겨갈 힘을 갖습니다. 숨겨놓으면 드러내지 못하면 안 돼요. 꺼내야 돼요. 그걸 쓰시든지 나의 취약성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내 취약성으로 인한 나의 경험 이런 걸 한번 써보세요. 인정하는 걸 한번 써보시든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취약성을 던진 거야. 그래서 2차 감정으로 간 거야. 실행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인가 이 취약성이 성장한 마음의 경험을 갖고 계시든지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취약성을 인정하는 걸 쓰셔도 좋고요. 취약성을 가지고 성장한 경험을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 글의 힘이 대단합니다. 쓰면서 인정하게 되고 쓰면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드라마단 여러분 SNS에 다 올려주시고요. 우리 또 열정대학생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이 책을 읽으시고 한 번쯤 가볍게 글을 쓰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오랫동안 감춰졌던 내 취약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